안녕하세요. 리본모 주식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음, 제가 평소에는 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내내 증가하고 또 컨센서스도 증가하면서 또 수급도 좀 오랫동안 들어오고 있는 좀 그런 종목들에 대한 조건으로 좀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조건하고는 다르게 좀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단기 접근으로 할 수 있는 좀 이벤트 매매에 관련한 종목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 되겠는데요. 이때 제네시과 관련한 좀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종목을 제시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기업은 주로 신약 연구개발 기업이고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나 인성장 호르몬제, 자궁 경부암 등 다양한 적응증 치료제 개발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아무리 잘 공부해봤자 어,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상당히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겉만 핥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뭐 저희도 이 영상에서는 제작진을 매우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대략적인 부분만 접근하고 이제 마지막에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장투가 아니니까 단기적인 접근에서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11월 6일 날 면역치료학회에서 하이루킨 관련 임상 1비상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용어들을 저도 잘 몰라서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항암 면역 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1세대, 2세대를 넘어서 2세대였던 표적 항암제를 넘어서 3세대 항암제인데 새로운 암 치료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우리 고유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을 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치료법과 구분이 되고 있고 강한 암세포의 특이적인 그런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재발암이나 뭐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암에 대해서도 항암 효과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넥신이 개발 중인 항암 면역 치료제는 면역 시스템의 핵심 세포인 뭐 T세포라고 있나 봐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뭐 인터루킨 7이라는 이런 거를 이용하는 그런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넥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 인터루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면역 기반 치료제에 있어서 최적의 신약 후보이자 전 세계에서 현재 임상 시험이 가능한 유일한 인터루킨 7 제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제네친에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이 하이루킨 7, 이 기술이 파이프라인이 가장 관심받고 있고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네친의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이제 고용암 쪽이고요. 글로벌 쪽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주의면 이쪽입니다. 하이루킨 글로벌 쪽이고 고영암인데 1상 1비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 가치는 무려 9,550억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가장 큰 가치의 파이프라인의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현재 그 이름은 우리가 이제 용어로는 GXI7 인터로킨 7이죠.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고용함에서 단독 투여 1 비상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비어 있죠. 이거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 다음 주에 보면 이제 SITC라고 해서 어,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요 세부 일정으로는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34회 연례 미팅과 컨퍼런스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제넥신의 파이프라인 보면 고형암, 우리가 솔리드 튜머라고 하는데 고형암 환자 대상으로 해서 하이루킨을 투여합니다. 그러면 한 다음에 정상인들과 마찬가지로 면역세포 수가 증가해 있는지, 즉 T세포가 증가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 임상 1 비상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번 이벤트에서
체크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사실 뭐 하이루킨이 뭔가 뭐 앞서 설명 잠깐 드렸지만 이 하이루킨이라는 게 암세포를 찾아내서 살멸시키는, 괴멸시키는 그 T세포를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파이프라인이 우리가 하이루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에 내용을 보면 암세포를 죽일 때에 T세포가 필요한데 이 T세포의 숫자가 증가되게끔 하는 게 하이루킨이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제네시는 최근에 이 하이루킨을 통해서 T세포의 숫자가 증가했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에 있는 행사에 대해 기대감이 있는 거죠. 뭐 과거 선행 연구들을 보면요. 이 T세포가 증가하면 암 환자의 생존율 증가와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부분이 있고 또 고형암 환자에게서 하이루킨에 의해 T세포가 증가되었다는 결과만으로도 향후 제네신의 하이루킨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기대할 수 있게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제네신의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좀 좋은 그런 내용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깊숙이 안 들어가고 또 단기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뭐 여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그렇지만 이 기업도 아직까지는 실적 측면에서 보여준 게 없어요. 네. 지금 보면 실적은 아직도 적자 진행 중입니다. 연간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내내 2016년 309억 적자, 2017년 269억 적자, 2018년 381억 적자. 오히려 연간 매출액보다도 더 적자 폭이 큽니다. 투자금을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어, 하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되고 어차피 영업이익 이 부분들이 다 이제 뭐 감가상각이나 뭐 이런 부분 뭐 영업권 뭐 뭐 특허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재무제표 반영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실제랑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다양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보시면 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이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통해서 여기서 3상을 통과해서 나중에 임사 허가까지 받고 나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나중에 시판에 대한 그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처럼 실적이 뭐 부진하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만 볼 거는 또 이 업종만큼은 아니다 생각이 드네요. 음, 당연히 최근 4개 분기도 내내 적자였던 올해도 역시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현재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넥신 관련해서 올해 8월 달에 좀 기대감이 있었던 내용이 있었죠.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이 결국에는 무산되었습니다. 사실 6월 19일에 합병 공시했지만 당시에 좀 제약바이오 업종의 불황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체 종목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넥신과 툴젠이 계획을 했던 그 매수 청구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되다 보니 합병을 무산시켰지만 그래도 양사가 앞으로도 기술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는 당장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기술적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그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오늘 뭐 11월 2일 토요일이니까 어차피 지금 모습은 이제 얼마 전 금요일 날 종가 모습인데 내내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기대감 때문에 5만 원에서 바닥 찍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10억 원을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저는 이 차트에서는 이 빨간색 라인이 이 지금 빨간색 이평선 라인이 121선 중기 이동평균 저항 라인인데요. 그 부분을 딱 닿았던 그 부분까지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121선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더 당기면 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요. 121선을 제가 색깔을 좀 진하게 해볼게요. 예, 121선을 뚫었더니 안착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면 내내 121선을 내내 안착을 하다가 음봉으로 뚫리니까 그다음부터 내내 주가가 하방 추세로 몰렸고요. 그리고 올해를 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121선을 못 뚫고 밀렸고요. 이번 10월 달에도
120선을 뚫으려 했다가 밀렸고 오늘 다시 한번 최근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결국 최근에 제넥신의 1년 또는 2년 정도의 차트를 본다 한다면 이 121선 중기 이동평균 저항선이 제넥신에게는 매우 중요한 추세 변곡점의 그런 중심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음 주에 이 제넥신의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또 결과가 물론 1비상밖에 안 되는 매우 낮은 단계의 임상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니 이번에는 이 121선을 뚫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중점 본 거고요. 전 단기 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는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시작할지는 주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주가를 기회를 준다 한다면 저는 가급적 저 약간 네모칸이 조금 작은데 56,000원에서 59,000원 당장 뭐 금요일 종가가 58,900원이니까 차이가 별로 없는데 56,000원에서 59,00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기를 좀 제안 드리고요. 네. 그 이상 갔을 때는 59,000원 넘어가면 굳이 매수로 따가실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 생각 듭니다. 들고 만약 종목이 빠진다라고 하면 단기 접근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검은색 선인 55,000원 라인을 만약에 깬다고 한다면 전량 매도하시는 부분을 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좋은 관점으로 인해서 다음 주 내내 오른다고 한다면 1차 목표가로는 짧게 보겠습니다. 뭐 길게 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65,000원과 또 이 200일선 라인이 와 있는 한 65,000원에서 제가 좀 땡기겠습니다. 이거를 이 정도 되겠죠? 65,000원에서 한 67,000원 정도 이 정도 빨간색 네모 정도 부분에서는 목표가를 달성했다는 목적으로 좀 이익 실현하시는 부분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더 올라간다 한다면 그거는 투자자 분들께서 조금씩 분할 매도 대응을 하시면 좋겠지만 우선 전반적인 그런 대응 전략으로는 크게 볼 건 아니고 단기 접근이기 때문에 빨간색 네모에 있는 65,000원에서 67,000원 정도 라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기대 수익률로도 단기에 거의 한 9%, 10% 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자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제넥신이 다음 주에 결과 발표한 이후에도 그런 의미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게 된다면 한 번 더 업데이트 하여서 또 내용들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